호프스 영화의 악당들은 정말로 꽤 위험해요. 집단 학살, 테러 행위, 심지어 납치까지. 호퍼스가 정말 환경에 관한 영화인지 아니면 픽사에서 가장 위험한 카르텔에 관한 영화인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호퍼스 영화의 악당들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장 제리. 시장 제리는 제가 영화를 봤을 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보호받는 자연 서식지 위에 불법적으로 자신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그는 불법적으로 음향장치를 설치해서 동물들이 이 소리에 괴로워하며 그 지역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으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저지른 파괴와 폭발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여러 종들에게 청각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그들의 서식지를 빼앗은 셈이죠. 여기서는 동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생태계를 조작해서 건설을 진행하려고 했으니 환경 사기를 저지른 셈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5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호된 서식지를 훼손해서 추가로 5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야생동물에 끼친 피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1년의 징역과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부를 조종하고 건설을 진행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10년의 징역과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시장은 그냥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며 자존심을 높였고 다음 범죄는 바로 메이블에게 납치당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메이블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영상을 아직 보지 않았다면 이 카드에 남겨둘 테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꼭 확인해보세요. 동물위원회가 그를 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지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운전대를 잡지 않기로 결정했고 차가 날아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와 함께 차 안에 있던 동물들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린 것이죠. 이로 인해 그는 난폭 운전이라는 범죄까지 추가되었고 6개월의 징역과 5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운전대를 놓고 단지 꿈이었다고 말한 것은 부주의 운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3개월의 징역과 추가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로 1년의 징역과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행히도 그 도로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제리의 범죄는 환경 사기, 보호 서식지 파괴, 야생동물 피해, 공권력 남용, 난폭 운전, 부주의 운전,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 것까지 합쳐집니다. 그의 총 형량은 22년 9개월이 될 것입니다. 56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장직에서 즉각 해임되는 처벌도 받게 됩니다. 공직 취임 자격 박탈, 파괴된 자연서식지 복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속도로 건설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레이 조지 본인도 우리에게 동물위원회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테러리스트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메이블이 시장 문제로 동물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자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이 각자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암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장에 대한 음모를 꾸미게 되고 이로 인해 각 구성원마다 1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총 5만 달러가 됩니다. 그가 새들의 왕이었고 양서류, 파충류, 물고기, 곤충의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게다가 그들 각자에게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메이블이 시장을 암살하는 것을 거부한 후 위원회는 폭력을 동원해 그녀를 잡으려고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는 조지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매우 위험한 추격전이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과학자들의 로봇 토끼와 로봇 새까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납치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징역 20년, 과 1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적 협박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짓밟아 버리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징역 5년, 과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의 로봇을 파괴해서 손해배상으로 약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거기서부터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해지는데 시장 제리의 추격전에서 그를 막고 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의 자동차에 상어를 던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충돌 사고를 내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살인 시도 때문에 그들에게는 징역 20년, 과 1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상어를 이용한 위험한 행동 외에도 추가로 징역 5년, 과 5천 달러의 벌금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과학자들을 거의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1년의 징역과 1,000달러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메이블이 시장과 함께 충돌한 후 그들은 도망치려고 하지만 과학자들이 메이블을 붙잡고 그 후에 위원회가 모두를 붙잡아 납치합니다. 그들이 깨어나면 실험실에 있고 과학자들을 협박해서 시장 모양의 로봇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들은 인간들에게 청각장치를 사용해서 뇌 손상을 입히고 심지어 죽게 하려는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납치, 자유박탈, 갈취, 범죄적 협박, 테러, 강요, 공모, 그리고 위험한 무기 사용으로 그들에게는 징역 63년과 30만 5천 달러의 벌금, 그리고 2번의 종신형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동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범죄들을 추가합니다. 여러 명에 의한 살인 공모, 납치 시도, 범죄적 협박, 두 로봇에 의한 기술 자산 파괴, 살인 미수,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여러 피해자에 대한 납치, 불법적인 자유박탈 등입니다. 형사적 강요, 강제노동, 국내 테러, 대량 살인 공모, 대량 살인을 목적으로 한 위험한 무기 사용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9년의 징역 3회의 종신형,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43만 6천 달러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위원회는 단순히 자신들의 서식지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감옥에서 보내기에 충분할 만큼의 혐의를 쌓게 된 것입니다. 왕 타이투스. 저는 왕 타이투스가 영화의 진정한 악당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사악한 의도를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벨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직후 그는 매우 기뻐했는데, 왜냐하면 마침내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뇌를 파괴하는 계획을 세우자는 생각을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테러리즘, 대량 살인 공모, 살인을 선동한 행위, 그리고 집단 학살을 저지르기 위한 위험한 무기 사용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종신형 2회 징역 30년, 그리고 28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가 바로 시장의 로봇 몸에 들어가서 모두를 속이고 함정에 빠뜨려서 뇌를 지져버리려고 했던 장본인이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이것만으로도 신분 도용, 공공 기만, 그리고 로봇뿐만 아니라 시장의 휴대폰까지 훔친 절도죄가 추가됩니다. 이로 인해 징역 8년 6개월과 약 5만 달러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품 앞에서 티투스 왕은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국내 테러, 대량 살인 공모, 살인 교사, 대량 살인을 위한 위험한 무기 사용, 공무원 신분 도용, 사기 또는 공공 기만, 개인 재산 절도, 실험용 기술 절도. 이로 인해 총 형량은 대략적으로 종신형 2회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33만 달러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됐죠. 왜냐하면 개구리 왕이 그를 먹어버렸으니까요. 아무튼 과학자들도 몇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네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과학자들은 메이블이 허가 없이 호퍼스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실험 대상자로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죠. 그리고 메이블을 되찾으려고 차량으로 추격전을 벌이면서 위험하게 운전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구 프로토콜 위반, 과학적 과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함, 그리고 난폭 운전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징역 3년 6개월, 과 벌금 21,000달러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호퍼스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개발된 모든 기술이 압수됩니다. 연구 허가가 정지되고 인간 실험에 대한 일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호퍼스에서 발생한 범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범죄가 있었던 걸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영화에서 메이블의 범죄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